할게. 그 수학2 과정에 미분계수인데 사실 그 첫 단원 수투 과정의 미분계수는요. 너희들 문제 풀어보면 풀기 귀찮을걸? 그냥 간단해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수학 1 수업을 주로 하고 할 텐데 요 미분계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교과서에 있는 수준으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이 미분계수가 등장하고 또 조항수까지 이어지는 그 코스 자체가 함수 fx가 있다 하자 라고 할 때 여기에 두 점, 이 a, b, a, fa 그 다음에 b, fb 요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의 기울기 있지? 선분 a, b의 기울기 얘를 x 증가량 그 다음에 y 증가량 해서 뭐 델타 x, 델타 y의 표현으로 나타낸 가운데 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표현이 바로 뭐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 이 평균 변화율의 형태가 이런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점 중에 한 점을 고정시키는 거야. 그 고정된 점을 정점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랬을 때 나머지 한 점은 그 고정된 점에 무한히 가까워진다라는 형태로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의 형식이 갖춰지려면 이 분자에 있는 y의 증가량의 x의 값 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의 이 차가 분모랑 일치해야지만 얘가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띄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a, fa 있죠. 얘를 정점으로 하자 이거. 정점. 얘는 고정된 거야. 움직이지 않아. 그랬을 때 이 b라는 값이 이 b의 점의 값이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 표현을 f'(a)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근데 이런 표현에 있어서 델타 x가 둘 다 0에 가까워질 때 얘를 h의 표현으로 바뀌는 가운데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지면 요 b-a가 h거든. h에서 b의 좌표는 a 플러스 h로 표현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얘는 곡선을 다시 나타내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a점의 좌표가 a, fa 자, 여기를 뭐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이렇게 함수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것도 평균 변화로 얘기하자면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하면 이게 x 증가량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의 식은 h만 남겠죠? a 지워져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또한 f'a이긴 해요. 그런데 얘를 f'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어야만 되는데 뭐냐면 얘가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조건 f'a가 아니라고. 이 형식이 평균 변화를 또 등장하는 건데 가로 안에서 가로 안을 뺐기 때문에 이 분모가 가로 안에서 가로 안을 뺀 게 분모랑 같기 때문에 이 극한은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거든. 그래서 얘는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라고. 일단 미분계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논할 때 x가 a로 진행할 때 함수 fx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고. x가 뭐? a의 우극한
그 다음에 또 뭐? A의 뭐? 자극한. 이 둘이 같을 때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잖아. 자욱한 값이 존재하면서 그 자욱한 값이 서로 같을 때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h가 0으로 할 때 얘도 0분의 0의 꼴의 극한인데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하게 한 조건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그 다음에 h가 0 마이너스일 때로 따져보는 거거든. 그럼 따져볼 때 h가 0 플러스로 가면 이 h는 양수거든. 이게 양수기 때문에 A의 오른쪽에서 올 때의 얘를 우미분계수 이렇게 표현해. 우극한값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미분계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는 h가 0보다 작은 자극한이잖아. 그럼 얘는 A의 왼쪽에서 오지. A의 왼쪽에서 오는 표현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면 얘를 좌미분계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이 표현은 교과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 A점이 정점이야. 알았지? 이 A점이 정점인데 A의 H가 우극한이다라고 하는 건 A의 오른쪽에 있는 이 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A점이 고정인데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가까워졌을 때 이 평균 변화의 극한을 묻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우미분계수의 정의야. 좌미분계수는 A의 왼쪽에서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이 선분의 기울기, 이 극한의 값을 묻고 있는 거고 얘를 우리는 좌미분계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이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 이게 둘이 같을 때만이 F'A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F'A가 되기 위해서 둘이 같을 때인데 이게 비로소 둘이 같으면 F'A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미분이 가능할 조건이 뭐야? 알다시피 미분이 가능할 조건이 뭐니? 연속이고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왜 연속이어야지만 미분이 가능할까? 자,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게 무슨 점이라고요? 정점이에요. 정점. 만약에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점핑 불연속의 형태라고 그랬지? 자, 그냥 불연속 중에 얘를 하나 든다 이거야. 여기가 A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점은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A, FA예요. 라고 할 때 우미분계수는요. 여기 오른쪽 A의 오른쪽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 이어졌을 때 자, 이렇게 이은 기울기의 극한 얘거든. 자, A의 왼쪽에서 여기 있을 때 정점이 여기와 똑같이 여기가 아니라고. 기울기의 극한 맞아? 그러면 이거하고 기울기가 서로 어때? 다르지 얘들아? 당연히 다르지. 그러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는 미분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점이 있어. 이게 제거가는 불연속이야. 그치? 그러면 정점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으면 얘가 우미분계수야. 자, 이게 좌미분계수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치? 그래서 미분은 연속이야지만 미분이 가능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미분계수?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f가 있어.
요 자리 x는 a야. 그럼 여기가 정점이지 a, fa. 근데 이어봐. 이거 기울기 이렇게 되지. 자, 자미분계수 있고 하면 이렇게 되지. 얘 기울기가 다르거든. 그래서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의 정의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무슨 미분계수? 결과적으로 자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일단 자음 미분계수가 같을 조건은 함수 자체가 그 자리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이와 같은 첨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의 이 식을 무조건 f'a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f'a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함수 fx가 a라는 자리에서 뭐가 가능할 때? 미분이 가능할 때. 그러나 수투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는 오로지 다항함수만 다르거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어떤 기호를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값 등. 그래서 다항함수는 이와 같은 식이 표현되어 있으면 굳이 오극한, 자극한을 따질 필요 없어요. 즉 오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f'a로 정의해버리면 되거든.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대칭 미분계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용어는 그냥 만든 용어야. 자, 어떤 내용이냐면 흔히 봤을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진행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얘야. 그러면 이게 뭐니 물어보면 아 선생님 이거는요 뭐 요거에서 요거 빼면 2h잖아요. 그럼 여기가 2h로 되어 있을 때 얘가 요 a 요거는 고정이기 때문에 f'a의 몇 배? 이 정도도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2배 맞니? 2배 맞니? 여기에서 여기 빼면 2h인데 여기가 2h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곱하면 이게 f'a잖아. 그거의 2배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로 따지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거든. 그 접선의 기울기 2배요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친구들은 큰일 나고 그래서 22번을 손을 못 대는 거야. 자, 얘는 미분계수라는 정의는 미분계수가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 극한의 부분부터 시작된 거야. 극한값은 어떤 특정의 실수값으로 진행하는 극한값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자극한, 우극한 값. 별도로 따져서 극한값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데 얘를 2 곱하기 f'a라고 정의해버리면 a라는 점에서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얘를 2 곱하기 f'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는 얘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 요 자리가 첨점이구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첨점의 자리에서는 뾰족점에서는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없다.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극한값이 없다라고 단언하거든. 그게 큰 실수야. 미분계수의 탄생 전에 이미 0분의 0의 꼴의 극한에 우리가 배웠거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는 무조건 미분계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식은 말이야. h분의 fa 플러스 h 이게 나오면 거의 본능적으로 이게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fa-h 한후에 fa를 빼면은 위에 있는 분자의 식하고 변동 없지. 마이너스 fa 플러스 fa니까. 그래서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를 항을 이렇게 두 개 항으로 분리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형식을 갖추려면 가로 안에서 가로 안을 뺀 게 분모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h 맞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h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하고 얘를 플러스로 하면 식의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제 이거의 극한값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거의 극한값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극한값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극한? 무슨 극한? 무슨 극한? 무슨 극한? h가 0 플러스로 갈 때 0의 우극한. 이게 0의 우극한이면 얘는 뭘 의미해? 얘는 뭘 의미해? h 양이지. 얘는 f 프라임 a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야. 선생님 아까 미분으로 정의하면 함부로 안 된다면서. 얘들아 봐봐. 여기 이게 미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의 이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또 이 왼쪽에서 봤을 때 이 기울기 이렇게 표현하지?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우극한 값하고 자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얘하고 얘는 각각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같지 않으면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는 존재하지만 이 둘이 같지 않으면 A에서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H가 0의 부극한일 때 얘는 우미분계수를 의미하고 얘는 뭘 얘기해? H가 양수니까 왼쪽에서 접근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뭐지 이게? 자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 맞아? 그래서 얘하고 얘 둘이 더한 게 이 극한의 식의 의미야. 또 자극한. 그럼 자극한이면 0의 자극한이면 얘가 음수잖아. 그럼 이번엔 얘가 f 프라임 a 마이너스라는 자미분계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얘는 a 플러스라고 하는 우미분계수의 역할을 하며 둘이 더한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우극한이든 자극한이든 얘하고 항의 위치가 바뀌긴 했지만 그 합은 둘이 어때? 둘이 어떠냐고? 같은 거지. 같은 거지. 같다는 얘기는 뭐지? 얘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얘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이 식의 의미는 f 플라임 a 플러스 우미분계수와 무슨 미분계수? 자미분계수의 합을 의미하는 극한의 식이야. 그리고 그런데 이때 f 프라임 a 플러스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으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저 식은 2 곱하기 f 프라임 a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즉 이 둘이 같으면 fx는 a에서 뭐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라.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얘는 극한값이 말이야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돼 있어. x는 a 이렇게 돼 있어. 이게 fx예요. 그럼 이 경우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 이때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저 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야. 그럼 얘는 부호가 양이니 음이니? 얘는 부호가 양이니 음이니? 그러면 그 합은 얼마야? 0이 되는 구조가 돼. 그래서 0이라고 딱 보여주자면 이게 함수 fx 절대값 x 마이너스 a라고 하자. 요 자리가 첨점이 되고 하는 거 맞지? 이쪽 기울기 얼마야? 이쪽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 합은 얼마야? 0이야 0. 그러니까 함수 fx가 이 구조에서도 이 대칭 미분계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근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얘 값이 0이야. 얘 값이 0인데 이거를 2 곱하기 f'a로 해석하면 그러면 f'a가 0이군요.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틀린 거라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말은 함수 fx가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걸까요? 함수 fx의 이 구조가 a에서 어떤 구조예요? 0이면 x는 a에서 첨점은 뾰족점이야.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인 곳이다. 그러면 f'a가 0이라는 얘기는 a에서 뭐가 가능할 때? 기울기 뭐가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게 함수 fx라고 하자. 알았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자리가 몇 군데니? 몇 군데? 여기. 왜냐하면 이쪽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합이. 왜 0이죠? 3차 함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거 기울기 있겠지? 근데 여기 절대값 씌우면 아래쪽 부분 위로 올라가잖아. 아래쪽 부분 위로 올라가면 얘가 2인데 얘는 얼마?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기울기 합은 얼마? 0이라고. 자, 그러니까 얘가 대칭 미분계수가 0인 자리는 이 그래프를 예를 들었을 때 몇 군데야? 몇 군데? 5군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의 구조하고 다른 거라고. 얘가 0인 자리는 몇 군데야? 2군데밖에 안 돼. 여기는 안 돼. 없어. 존재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f'a가 0인 건 아닌 거지.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칭 미분계수 얘 식은 f'a 플러스 f'a 마이너스로 해석하거나 또는
2 곱하기 f 프라임 a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뭐가 가능할 때? 얘는 무슨 점이어도? 뾰족점이어도. 오케이? 자, 두 번째. h분의 f a 플러스 h 제곱. 자, 이렇게 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 가로랑 가로랑 똑같으니까 선생님 이것도 f 프라임 a예요. 이씨. 그 전에 0으로 가니까 무슨 극한 따지라고. 자극한 우극한 따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h가 0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h 제곱은 어디로 가냐? 이거 0이지. 0 플러스지. h가 0 마이너스면 h 제곱 어디로 가? 이것도 0 플러스지.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무미분계수만 묻는 거야. 얘는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만 묻는 거라고. 그렇다면 함수 fx가 a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어. 얘 존재해 안 해? 얘 존재해 안 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함수 fx가. 그럼 얘 얼마라고 해야 돼? 얼마? 1이라고 해야지. 우미분계수니까. 알겠니? 세 번째. 이렇게 세제곱으로 돼 있어. 이건 뭘까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하고 얘하고 부호 똑같지? 세제곱 하나, 그냥 하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 식하고 개념이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네 번째. 이건 뭘까요? 자, 얘는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빼면 무조건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 극한이니까 분모가 뭐가 돼야 돼, 원래? h 제곱 해야 되지. 근데 저 식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아까 이게 뭐의 정의라고 했어? f 플라임 뭐? 우미분계수. 그런데 h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는 극한 그냥 0이지. 그래서 얘는 그냥 0이야.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한다고. 얘는 극한값 존재한다고. 알았어? 거꾸로 이번에 여기 분모가 차수가 더 커. 차수가 더 크면 얘 h로 해놔야지요. 그 다음에 곱하기 못 표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이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h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는 우미분계수 아니면 자미분계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h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근데 얘는 뭐야? 얘가 0이 아니면 이 상수잖아. 어쨌든 상수지. 상수 곱하기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얘는 같이 존재해 안 해? 그냥 발산이야. 오케이? 알겠니? 자, 그래서요, 얘가 나오면
얘는 평균 변화이라고. 평균 변화를 극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A 플러스 H, 자 여기가 A 마이너스 H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 얘하고 얘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이거 2배 하나. 맞아 안 맞아? 이 식의 의미가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H가 0으로 가면 이거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가 이렇게 이거의 극한을 묻고 있는 거야. 이 기울기의 극한을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울기 얼마야 그냥?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야. 이 경우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여기가 표적점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평균 변화를 해석해도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부분은 뭐다? 첨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자리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22번 문제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 얘는 뭐 이렇게 나열형으로 이렇게 내림차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럼 미정계수 졸라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GT. 이 GT 함수가 절대값 fx-t. gx가 이 그래프의 의미 알지? t가 없었으면 x축 아랫부분 위로 올린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그래프 있다. y는 t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y는 직선 아래쪽 부분 위로 올리고 위에 부분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을 해석하자면 뭐 요거는 나중에 주구장창 아주 올 한 해 계속 배우게 될 절대값 포함한 식에 대한 표현이지. 그런데 리미트 x가 k로 진행할 때 요 얘기 잠깐 빠뜨렸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이 표현과 리미트 x가 a로 진행할 때 x 마이너스 a분의 이 표현은 동일한 의미예요. 얘가 미분이 가능하면 동일하게 뭐다? f'a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런데 이 미분계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얘를 찾아도 되고 얘를 이용해서 찾아도 돼. 그건 편한 대로. 근데 미분계수로부터 리미트 h가 0으로 진행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지? f'x라는 도함수라고 정의하거든? 도함수는 미분인데 미분, 도함수 이름이 다르잖아. 영어 해석도 달라. 미분은 디프런셜, 잘게 쪼갠다는 얘기고 도함수는 드라이브티브라 해가지고 도출하다는 뜻인데 이 도함수까지 이루는 과정의 탄생 배경은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이야. 평균 변화율의 0분의 0의 꼴의 극한값이 미분계수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a라고 하는 건 특정의 상수, 정점이잖아. 무슨 점? 정점이라고. 정점은 상수야. 알겠니? 그런데 이 상수의 자리를 그래서 이게 이 곡선상에서의 의미는 이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이 함수 fx의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특정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각 모든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를 찾아라. 그게 바로 얘야. 상수 a의 자리에 실수 x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로부터 도출했다 해가지고 도함수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런데 이 식은 미분계수의 의미하고 똑같은 표현을 나타내는 식인데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식인데 얘는요 도함수로는 표현이 안 돼요. 왜? 이 a 자리에 얘는 뭘 대입한 거야? 실수 x를 대입한 거지. 근데 얘는 여기 a 자리에 실수 x를 대입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의 역할만 하는 식이야. 편의상. 그러니까 얘는 이 표현하고 동일하긴 하다. 근데 얘가 이 값이 존재한대요.
근데 이게 값이 존재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값, 얘가 얼마지? 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얘는 극한이야. 그러니까 결국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면 극한값의 존재의 정의가 뭔데? 극한값 존재의 정의가 뭐야? 뭐냐고? 무슨 극한 무슨 극한? 그러면 k 플러스일 때 x가 k보다 살짝 큰 거지? 절대값이야. 내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x는 k보다 크니까 안에 있는 식이 양이야 음이야? 양이니까 그냥 내보내지.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그럼 이번에 음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k. gx 마이너스 gk야. 오케이? 극한값 얘가 존재한다. 이게 둘이 어떻다? 같대. 같대 얘들아. 알았니? 이 해석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해? 뭘 의미해? G 플라이 K 플러스 무슨 미분계수요? 얘는 뭘 의미해? 얘는 G 플라이 K 마이너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결론 그러므로 G 플라이 K 플러스와 G 플라이 K 마이너스의 합이 얼마가 되는? 0이 된다라는 걸로 해석되는 거지. 그러면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0이라는 것은 gx의 궤형에서 이 k 자리가 어느 자리야? 어떻게 되어 있는 자리야? x는 k에서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뾰족점이거나 무슨 점이거나 이거 첨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절대값이면 gx니까. 맞아? 또는 무슨 자리거나 기울기가 얼마인 거나 기울기가 0인 자리지. 얘는 사실 기울기의 2배인 거지. 2배.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0인 자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몰스 하면서 접선의 기울기 0인 극대극소 자리라든가 이렇게 뾰족점 되는 이 자리다 이거지. 이게 해석이 돼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풀었던 내용이야 이제. 근데 문제는 4차 함수라고 하니까 더 더럽지. 그래서 얘가 가조건 어느 걸 충족하고 있냐면 가조건이 뭐냐면 그래서 이거의 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 뭐라고 그랬어?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 얘를 HT라고 정의했어요. HT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상수함수 이렇게 되니까 불연속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많이 봤지 이런 거. 그래서 가조건이 리미트 t가 4 플러스일 때 ht 얘가 5래요. 5. 이거의 극한값 4 플러스일 때. 그리고 나는 이 ht 함수는 t가 4하고 마이너스 64에서 불연속이래요. 라고 할 때 f A시고 오늘 다 못하겠네. F2는 4라는 함수값이고 F'2는 양수라고 그랬고 그래서 F4라는 함수값 더하기 H4라고 하는 이 함수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한 거야. 결국 fx의 식 완성해라 이거지. 저 조건을 통해서. 응?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64 불연속이니까 여기 의심해 봐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의 개형의 추정이야. 그래프의 개형의 추정이야. 근데 4차함수 그래프가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일단 요런 게 있고, 이제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잖아. 대표적으로. 근데 대부분이 요걸로 의심되거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아니야. 근데 말이야, 이게 이 개형에 대한 추정이 안 되면 일일이 케이스 나눠봐서 다 해보긴 해봐야 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나마 최고차항 계수가 양이니까 요 아래로 볼록이 형태에서만 알아보면 되거든. 근데 얘가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이런 데다 이렇게 쭉쭉 거봐. 이렇게 쭉 거. 쭉 거봐. 이거 다 이런 거는 거의 안 나타나. 4차함수. 그치? 이거 일단 빼자. 시간도 없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꺾어 올라갑니다. 이런 데서 불연속이 되죠. 이런 데서 불연속 되잖아요. 4차함수는 대표 이런 데서 불연속 돼요. 꺾어 올라가면. 얘는 일단 하나도 없잖아. 연속이잖아. 다 미분 되잖아. 근데 요 부분 봐봐. 요 부분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거야. 0인 자리.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생기지. 요 자리가 마이너스 64, 요 자리가 4. 4하고 마이너스 64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런데 이게 4 플러스잖아.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오면 이게 몇 개밖에 안 생겨요. 5개 생겨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지우자 이거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보통 어디서 다 불연속이 생기죠? 요런 데서 불연속이 생기죠. 요런 데서. 요런 데서 불연속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지? 그럼 몇 개니 불연속점이?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그어버릴게. 아니, 여기를 만약에 4라고 가정해볼게. 그랬을 때 이 아랫부분 이렇게 되지? 맞니? 그럼 얘가 0인 자리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5개. 되네? 5개 되네? 4일 때가 가장 위에 있지? 그러면 살짝 밑으로 내려볼까? 이렇게 봐볼게. 이렇게 되면 제 0이 되는 지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나오지? 7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쟤는 불연속점이 2개가 아니라 더 생긴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개형? 개형이 추정이 안 되면 그 문제는 접어. 그러면 4차함수인데 어떤 개형? 3중근을 갖고 있는 개형도 아니지. 그러면 어떤 개형 남았어? 극소값이 지금 다른 자리였지. 그래서 이번에 뭐? 극소값이 같은 대칭형 구조. 이걸 한번 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불연속이 되는 자리잖아. 일반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 자리가 t가 얼마인 자리? t가 마이너스 64. 여기는 4인 자리. 그러면 4의 우극한에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5개 되느냐라고 물은 거잖아. 그래서 얘 아까 했지만 몇 개 나와요? 5개 맞아요? 이거는 t가 살짝 위로 올라. t보다 살짝 큰 거라고 그랬잖아. 4보다 살짝 큰 거라고 그랬잖아. 4의 우극한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보자 이거지. 여기를. 그럼 여기가 4보다 큰 거지 살짝. 그랬을 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만족하지? 그러니까 저 개형이야. 그러면 4는 어디 있다? 여기가 4란 얘기겠지? 불연속이니까.
요 자리가 얼마라고? t가 얼마? 4. 그럼 요 자리가 얼마? t가 얼마? 이게 마이너스 64가 아니라 60 아닌가? 60이야, 60. 합쳐서 64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fx 대역이야. 됐어? 저걸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야. 식으로. 자, 여기 조건. f2일 때 얼마야? 자, 근데 2에서 기울기는 양수래. 그러면 4의 지점, y의 값이 4인 지점이 여기 있잖아. 여긴 아닌 거 당연하지. 기울기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x가 얼마의 자리다? 2의 자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대칭형이잖아, 이게. 무슨 형? 대칭형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이게 대칭형일 때, 선생님이 지수로그 함수 하면서 지수함수의 기본형만 얘기했지. 왜 기본형만 얘기했어? x과 y축의 교차점이 원점 주변에서의 사항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일단은 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인수화 시켜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인수는 교점의 좌표로 표현하는 거거든. 요 자리는 무슨 근자리야? 얘를 x축으로 잡으면 t는 4를 x축으로 잡아봐. 그리고 나중에 4를 덧붙이면 되잖아. 평행이동했다 해서. 이거는 함수 fx의 y좌표가 4란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요 자리를 무슨 점? 원점으로 잡겠다. 뭐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2는 아니야. 알았지? 그냥 단지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의 거리, 이 거리만 알면 여기의 좌표 표현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긴 뭔 말인지 알겠니? 이 거리를 추정하려고. 이 길이 같으니까. 그런데 요거 나중에 할게. 이거 있잖아. 여기가 극소자리지. 요 비율 관계 좀 알아. 여기가 L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L의 4제곱이야. 이 비율 관계 그냥 참고로 외워도. 이거 알면 졸라 편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상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야. 뭐 알아둔다고 나쁠 거 없잖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니 지금? L의 4제곱이 얼마니? 얼마야? 64지 64. 이 길이 64지. 그러면은 64가 2의 6제곱이지. 그러면 L은 2의 2분의 3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얼마니? 2루트 2지.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야. 여기에 극소점의 좌표가 2루트 2야. 여기가 극대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근데 또 비율 관계가 또 있다?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인지 아니? 1대 루트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2루트 2. 그거의 몇 배? 그렇군. 이 길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 4야.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요 길이가 4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2잖아, 원래. x좌표 원래 2잖아. 지원이? 2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해야 돼? 여기는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6이지? 그치? 만약에 이게 x축이었다고 가정하면 얘네들이 하나의 근이잖아. 이 fx의 근이잖아. 그치? 그럼 근이 나오게 하는 인수는 x-2 곱하기 x 플러스 6 곱하기 얘는 무슨 근이야? 중근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런데 여기가 얘가 y는 0자리가 아니라 y는 무슨 자리야? 4.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4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지. 그래서 fx식 이렇게 완성. 끝. 됐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뭐 풀죠?
그죠? 얘가 의미하는 것의 그래프상의 의미는 첨점과 바로 기울기가 0인 자리다. 됐어? 이거 선생님 이거 공식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푸는 방법이야 많지. 푸는 방법이야 많지. 어떻게 푸냐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묻고 있다, 그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간격. 그럼 여기 0, 여기 아니 몰라 P. 근데 여기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 식을 어떻게 표현해? 요 이중분자리지? x제곱. 그 다음에 또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하면 됐지? 미분 때려. 4x 세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x. 2x로 묶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맞아? 이거 0으로 하는 x의 값. 뭐하고 뭐야? 0 뿔마 루트 2분의 p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극소 자리잖아. 그러면 극소 자리가 이 자리, 극소 자리. 여기가 뭐라고? 루트 2분의 p라고. 우리 p 값 구하면 끝나잖아. 그러면 f 루트 2분의 p. 여기 함수 값이 얼마야? 얼마? 요 길이. 얼마? 마이너스 6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4. 즉, 이 식의 x에다가 얘 대비해서 마이너스 64가 나오는 p 값 구하면 되지. 그럼 식이 완성되지. 맞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원래 여기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 자리지.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 그지?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 자리인데 얘가 지금 선대칭 함수잖아. 그럼 얘를 미분한 식은 정대칭 함수인 3차 함수야. 이렇게 되는. 이게 f'(x'일 거라고.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야? 이 넓이가 64가 되게 하는 A. 왜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요 길이가 요 넓이와 같은 거고. 64가 되게 한 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얘를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필요 없다. 방법 알겠지? 이런 방법 좀 이거 기억 좀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너무 공식에 연연하면 이런 거 그래서 비율 관계를 나중에는 얘기해주긴 하겠지만 너무 비율 관계에 그냥 쏟아보면 헷갈려 막 공식들 막 남발되고. 알았어?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정적분에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다항함수 쪽에 이 수투 과정은 다항함수의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정적분용해서 굳이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 미적분 파트에서는 당연히 정적분 써야죠. 넓이를 구하려면 초월함수다 보니까 공식이 별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공식이 막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미리미리 막 이 공식 외우다 보면 너희들이 그만큼 문제풀이에 쏟아부으면 공식은 저절로 암기가 되고 활용이 되는데 뜨문뜨문 공부하는 애들은 공식 알고 있다가 이런 비율관계 공식 알고 있다가 적용하려면 이런가 저런가 하다가 연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해서 참고하시고 내일 일단 수원 투튼 다 갖고 오세요. 오늘 미분계수 다 얘기했어. 수투 과정에서까지.